예, 빅 이벤트 주간인데요. 오늘 월요일장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강하게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황 흐름 읽어보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은 테이버 김태영 작가님과 시황 해설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주제부터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빅 이벤트 주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정이 좀 멈출 수 있을 것인지 반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중국발 위기가 크게 좀 부각이 된 상태이고요. 국채 금리도 오르고 그랬는데요. 중국이 이제 이르면 오늘 또 기준금리를 내릴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발표를 했나요? 한 10시 10분쯤 한다 그랬는데 제가 체크할 텐데요. 중국의 이 부동산 문제, 금리 인하 조치로 좀 잦아들 수 있을까요? 중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일단 중국이 오늘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미 지난주에 발표했었던 정책금리 같은 경우에는 0.15% 인하를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LPR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적용되는 말 그대로 대출 우대금리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0.15% 이상 하락할 수 있을지 말 그대로 중국이 주말 내에 쏟아냈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일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오늘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금리를 그렇게 시장이 깜짝 놀랄 만큼 내리기는 어려울 거고 내리더라도 지난번에도 기준금리를 10bp인가 기질금 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중국의 경기 침체 위기를 그 정도 조치로 막을 수 있을까? 발표가 났는데 맞나요? 5년물 금리는 안 내렸네요. 4.2%에서 4.2%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이번에도 이러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어쨌든 이런 뭐 금융 완화 정책은 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중국 경제 최근 이 뭐 위기나 경기 침체 이게 시장에 얼마나 반영됐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 관련 기업들은 계속해가지고 증시에서 조정을 받는다 혹은 정지를 당한다. 이번에 사태가 터진 컨트리가든 같은 경우에도 9월부터 항생지수에서 빠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증시 충격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응책을 내보이는 모습인데 이번에도 LPR 금리에 있어서 5년물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5년물 같은 경우는 현재 인베스팅에 나오는 데이터로는 낮추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는 1년물 금리도 0.1%만 낮춰가지고 3.45, 3.55에서 3.45로 0.1%만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했던 0.15%가 아닌 0.1%만 하락시켰다라는 점에서 중국의 뭔가 이제 진유에 대해서 조금 시장이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얘기도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진행형이고요.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 뭐 여러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좀 반등이 좀 이번 주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세가 좀 이번 주 전체로 보면 이벤트가 있지만 좀 반등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을까요? 전망은 어떠세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3대 이벤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첫 번째 이벤트는 방금 발표가 났던 중국의 기준금리였고요. 두 번째 이벤트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월 의장의 어찌 보면 이제 잭슨 홀 연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금요일 밤이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 개 이벤트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바닥 저가 수준이 어디였냐 그러면은 20주의 평선을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주 금요일이 기술적 반등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중국 시장의 이 금리 발표를 놓고 보니까 기술적 반등세가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미국의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는 거고요. 우리 환율도 계속 불어난 상황입니다. 1,340원인데 물론 뭐 최근에 위에나나 이런 데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는데 환율은 뭐 크게 어떤 뭐 사실 부정적인 영향이 심리적으로 많고요. 긍정적으로 보면 뭐 외국인들이 또 고점 가면 들어올 여지나 수출 기업들에게 채산성을 계산할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 환율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40원이 이제 작년 10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크라이시스가 불렀던 작년 10월을 제외하고는 올해 연고점이자 최근 한 5년 내 고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시면은 지금 1,340원이 뚫린다라는 거는 정말로 크라이시스 위기, 신용 위기로 번질 수 있다라는 배팅이라는 점에서는 지금 수준에서는 이제 기계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7.3 위안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공산당이 개입을 할 만큼 이제
이제 위안화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145엔이라고 하는 그 라인이 뱅크 오브 재팬에서 우리는 여기서 개입을 할 거다라고 선언한 이런 환율이기 때문에 지금 원화와 엔화, 위안화 모두 이제 핀치에 몰려 있다. 그리고는 어찌 보면은 바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야 할 만큼 시황, 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자막이 혹시 좀 들어왔나요? 아까 이제 김태형 작가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 속보 뜨기도 전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중국이 2개월 만에 1년 만기 기준금리, LPR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인데요. 1년 만기 기준금리를 0.1%포인트 10bp 찔끔 내렸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시장은 더 내리기를 기대했고 더 중요한 건 이제 5년짜리인데 네. 5년짜리는 아니고 1년짜리로 0.1%포인트 10bp만 내려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네, 그렇게 정리를 다시 하면 될 것 같고요. 속보가 들어와서 정리를 했습니다. 중국 이벤트도 그렇지만 이번 주에 이제 미국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잭슨홀 미팅 있잖아요.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기대치들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증가하고 지금 월가에서는 목표가도 계속 올리고 있던데 이게 AI나 반도체주에 조금 새로운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런지요? 일단은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모두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엔비디아 실적은 지난 분기에도 우리가 확인을 했겠지만서도 일단은 분기 가이던스를 100% 상승을 시켰고요. 이번 분기에도 다음 분기 실적이 30%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가이던스를 현재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분기에 20% 30% 증가한다라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것은 1년 기준으로 보면 100% 이상 성장을 한다라는 이런 배팅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가 이러한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AI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영업이익률, 말 그대로 노다지 장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얼마나 더 공격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건지가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인베스팅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이런 그 팩트셋 같은 자료를 보시면은 이미 25%에서 30%는 당연한 성장이다라고 이제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 투심은 살짝은 엇갈릴 수 있다. 요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안 높아야 좋게 나오면 시장이 좋게 반응하는데 그죠? 기대치가 너무 높아버리면 그게 충족하더라도 시장이 또 실망할 수 있는 게 시장이라 잭슨홀 미팅은 어떻게 보세요? 뭐 시장 지난해 잭슨홀 미팅이 워낙 충격이 있었고 지금 또 오늘 아침 뭐 기사 톤들은 뭔가 좀 이제 긴축 완화 종료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뒤숭숭하니까 미국도 뭐 신용평가 기관들이 내리고 중국 얘기 있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기대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잭슨홀 미팅은. 일단은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뭐 작년도에 워낙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핵심이 되는 것은 중앙은행장들의 휴가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원래는 이게 중요한 미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작년도의 충격이 워낙 컸다라는 부분 그리고는 여전히 매크로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얘기가 나올 거냐. 근데 우리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우리는 데이터 디펜더시, 데이터를 보면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채권 시장은 이제 연준의 발언뿐만 아니라 재무부의 뭔가 유동성 때문에 변동성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위축되어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오히려 잭슨홀 미팅은 스무스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조정권역이다 보니까 제한된 수급들이 일부 테마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빠르게 테마주가 뭐 아니라고 해도 오르고 뭐 듣도 못도 못한 새로운 게 막 튀어나오고 뭐 저는 뭐 별로 뭐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그리고 어쨌든 이런 테마주 장세 이런 것들이 시장의 조정을 틈타서 계속해서 조금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런 구간인가요? 일단은 이번 달 8월만 보시더라도 네. 계속해서 이제 뭐 초전도체부터 해가지고 뭐 약간 언급은 피하셨지만 맥신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갑자기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는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중국 리오프닝, 중국 관광 수혜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테마성 급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글로벌 증시가 약간은 재미없는 매크로적으로 눌리는 시장에서는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항상 있던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재료는 무엇이냐? 요 정도로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그 트렌드의 테마로 도는 것들은 중국 관련주 뭐 기대했다가 호텔신라, 뭐 화장품주 기대했다가 소위 샀는데 물린다.
아유, 뭐 기다리고 또 평가할 수 있죠. 근데 뭐 평가 안 된 너무 듣도 보도 못한 거에 마음은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셀트리온이 결국 합병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별로 힘은 없는 것 같고요. HMN 같은 경우도 M&A가 있고 이런 사실 꽤 큰 기업들 아닙니까? 이런 뭐 M&A나 합병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새로운 재료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HMM도 마찬가지인 게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는 이벤트였다. 예. 이 부분이 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이 3사합병, 그러니까 2사합병을 발표하고 3사합병 계획을 발표하고 난 뒤에는 그 당시 그날의 증시가 조금 안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더 시장이 많이 집중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주도주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큼직한 이벤트가 나오면은 시장이 좀 주목을 할 수 있겠으나 이게 글로벌 증시가 조정이 종료된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반도체, AI라든지 좀 뭔가 주도주 쪽으로 시황이 옮겨간다, 수급이 옮겨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거는 재료 소멸로 반응할 수 있다.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PBR 5배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셀트리온이 15만 원 지지를 계속해서 보여줬던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비슷한 가치에서 거래가 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이 상황에서 예고됐던 이벤트가 나왔다라는 점은 이제부터는 정말로 실적으로 이제 재평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서 계산기를 좀 날카롭게 두드리셔야 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이번 주의 이슈들 진단했고요. 우리 또 테이버 작가님의 저점 매수 관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 두 고돈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요? 일단은 여전히 이번 주에도 약간 불확실한 장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저점 매수보다는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되는 두 가지 섹터 혹은 두 가지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과 엔비디아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관련돼 가지고는 롯데관광개발 이라는 기업이 어찌 보면은 가장 빠른 실적 반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그럼 이 점에서 약간 뭐 중국 단체 관광이 다시 들어온다라는 점에서 최대로 수급이 몰릴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불안한 거는 부실한 재무 구조.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부채 발생 이자가 한 조 단위가 넘어가는 이런 기업이다 보니 유상증자와 같은 자본 조달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중국이 기준금리를 좀 공격적으로 낮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 기대감과 약간 역행하는 방향으로 장기채 금리는 오히려 고정을 시켰다라는 점에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은 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소위 이제 바닥을 잘 다지고 좋은 기업 저점 종목을 얘기했는데 롯데가방도 그렇고 사실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고 시장에 관심 있는 종목으로 롯데관광개발 또 한 기업은요. 네. 또 하나의 기업은 제가 일단은 작가님께 두 가지 기업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저점 매수로 갈까요? 아니면은 좀 이슈주로 갈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슈주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네. 한미반도체입니다. 방송국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것도 좋아해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말에 MSCI 편입 이슈가 네. 이제 나타났는데 예. 그 기업들 네 가지 기업 중에서는 신고가를 작성하고 거기서 힘을 내고 있는 이제 가장 수급이 센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여기다가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한다라는 측면에서 AI 반도체라고 하면은 국내에서는 한미반도체의 반응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MSCI 편입 패시브 이벤트 직전에 신고가 랠리는 일종의 수급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가 관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패시브 이벤트가 종료되고 난 뒤에는 당연히 고평가 논란이 따를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일단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오늘 롯데관광개발이랑 한미반도체는 저점 매수 구간에서 편안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조금 좀 핫한 네.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나 대응하신다고 하면 트레이딩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테이버 작가님과 시장 흐름 전략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